트럼프 행정부가 미니애폴리스에 투입된 연방 요원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비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결핵 집단 발병이 확인돼 캠퍼스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텍사스주가 주정부 기관과 공립대학교, 주립 연구기관에 대해 2027년 5월까지 외국인 전문직 비자인 신규 H-1B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성인의 비만 비율이 2035년에는 거의 50%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약 1억 2,600만 명 이상이 비만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오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오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을 현금 인출기에 빗대면서 자신이 펜 한 번만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지금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리가 낮은 현금 인출기라고 주장하며 펜 한 번만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가 더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요구인 동시에 언제든지 압박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관세율 인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가 미국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고 반복해 주장했습니다. 관세 덕분에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벌었으며 엄청난 안보와 힘을 얻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을 향해 합법 판단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이 이끄는 12개 주는 친중이어서 관세를 무효화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These are people that are for China, but they're also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hese are countries that have ripped us off for years and years, charging us tariffs. 연방 대법원 선고가 다가올수록 관세를 정당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문제를 논의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하지 말라. 트럼프 정부는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국제 분쟁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우리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하는 한미 FTA 조항은 4가지입니다. 먼저 이들은 쿠팡 본사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과징금 예고가 국내 기업보다 과도해서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당시 경찰은 판교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정부는 화재와 관련 없는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까지 꺼내며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SK텔레콤에는 역대 최대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아직 제재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쿠팡이 차별받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 투자사들은 국내에 들어온 다른 해외 기업들보다 쿠팡이 유독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해외 기업도 국내에서 쿠팡처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없어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또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자들의 강경한 발언이 외국인에게 국제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대우를 해줘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정보사고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한 발언이 외국인을 존중하지 않은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미 FTA는 공공복지 목적의 정부 규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쿠팡에 대한 압박이 기업 경영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간접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무면허로 시작된 로켓 배송의 위법 소지를 인정하고도 제재하지 않는 등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톰 허먼 국경 안보 총책임자는 오늘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뤄지는 연방정부의 작전을 효율적이고 규정에 맞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력을 강화하면 연방 요원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연방 병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희생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When the violence decreases, we can draw down those resources. But based on the discussions I've had with the governor and the AG, we can start drawing down those resources as far as those looking for public safety threats being released and do it in the jail with much less people. So the drawdown is going to happen based on these agreements. The president, one of the words he said to me when I came up here, is that he don't want to see anybody die.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실제로 연방작전 방식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흘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파의 영향으로 뉴욕의 난방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공서비스국은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겨울 한파로 뉴욕시가 평년보다 약 10% 더 추웠다며 이로 인해 난방비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맨하튼에서 난방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약 $3 97센트일 경우 최근 12일 동안 약 $381 12센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프로판은 하루 약 8갤런 사용 기준으로 $326 40센트, 1,500와트 전기공간 히터를 하루 24시간 사용할 경우에도 $109 32센트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틈새 바람막이 설치로 열 손실을 줄이고 출입구 등 바닥의 습기와 눈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겨울 폭풍이 미 전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또 다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미 남동부 지역에서 시속 6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해 최대 16인치의 폭설이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Right now I've just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for this storm separate from the one that we had last week. It helps us to mobilize our state emergency management team. 당국은 도로 결빙과 강풍으로 시야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직 산호세 시장인 맨 마한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마한 시장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정치 스타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로 SNS 정치보다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43살인 마한 시장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기술기업가 출신으로 지난 2022년 당선 직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범죄 예방과 노숙자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국 정치에만 집중하고 정작 캘리포니아 내부의 실용적인 정책 과제 해결에는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케이티 포터 전 연방 하원 의원과 에릭 수아렐 현 연방 하원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공화당에서는 체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국장 등이 선거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서 결핵 집단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은 아치비숍 리어던 고등학교에서 활동성 결핵 확진자 3명이 보고됐다며 결핵 집단 발병으로 공식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캠퍼스를 폐쇄하고 모든 교내 행사를 취소했으며 학생과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결핵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결핵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고 잠복기를 거쳐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0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는 학비만 4천만 원에 달하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가 주정부 기관과 공립대학교의 신규 H-1B 비자 발급을 약 1년 반 동안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렉 에벗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과 공립대학교, 주립연구기관에 대해 2027년 5월까지 외국인 전문직 비자인 신규 H-1B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미 근무 중인 H-1B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간 기업이나 사기업의 채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H-1B 비자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일자리는 텍사스 주민에게 우선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기관에 대해 지난해 H-1B 채용 건수 등 고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학과 병원, 연구소 등에서 필요한 인재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이 10년 안에 비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990년도 기준 미국 성인의 비만 비율은 20%였지만 2022년에는 42.5%로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에는 거의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약 1억 2,6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비만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비만 유병률 증가는 모든 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흑인과 라틴계 여성의 비만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단순한 체중 문제를 넘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일부 암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러한 추세가 의료 비용과 사회적 건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 의대 교수가 고액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성접대와 함께 돈을 받았다는 건데 도쿄대 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후지이테로 도쿄대 총장이 기자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약 30초간 이어진 사죄. 소속 교수들이 연이은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社会の信頼を著しく損ねることになり、深く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 일본 경시청은 최근 도쿄대 대학원 교수이자 피부과 전문의인 사토 시니치를 수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화장품 관련 단체와 공동 연구 중 단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180만 엔, 우리 돈 1,6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도쿄대 교수가 부패 사건을 일으킨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의학부 준 교수가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의료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약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일본 대표 국립대학으로 꼽히는 도쿄대에서 교원이 잇따라 체포되는 사태는 전대미문이란 평가입니다.
후지희 총장은 대학과 부속 병원에 자리 잡은 위계적 조직 문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医学部及び医学部附属病院における本件の発生を未然に防げず、周囲もそれに気づかないという組織風土です。 또 전 교직원 13,000명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리 규정 위반 사례를 22건 확인했고 이 중 3건의 고액 접대가 인정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도쿄대 소속 교원의 연이은 비리 사건이 그간 쌓아온 명성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거액의 정부 지원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홍삼 좋은 건 이미 다 아시죠? 홍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서울 용산과 태릉 골프장, 강남구청과 과천 경마장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땅을 활용해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 1.7배 규모의 부지를 동원한 건데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30년까지 착공됩니다. 핵심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 한복판 용산구 역세권입니다. 용산역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정부는 약 46만 제곱미터의 이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약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군기지 캠프킴과 또 다른 군부대 시설을 합치면 용산에만 1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에 인접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도 미니 신도시급인 9,800가구가 생깁니다. 지하철 4호선이 있고 고속도로와도 가까운 교통 유충지입니다. 이 밖에 태릉 골프장에 6,800가구,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 금토 2지구 등에도 6,300가구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서울 강남구청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고양 국방대학교와 군부대, 우체국과 세무서에 심지어 테니스장 부지까지 정부 부처가 쓸 수 있는 땅이란 땅은 모두 끌어모아 대방출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2030 세대분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주요 역세권 입지에 최고 물량의 공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달에도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논란이 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꼭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돌파구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 20분도 안 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처분 16일 만에 단식 후유증을 겪던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뒤 열린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총 9명 중 장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 7명이 찬성했고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그동안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해왔지만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권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도부의 승인 없이는 앞으로 5년간 재입당이 금지됩니다.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는 겁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올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기각 시 당으로 복귀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대부분 비례대표인 탓에 신당 창당도 여의치 않습니다. 친한계 의원들 같이 탈당해서 신당 만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이 당이 장동혁 체제가 심판받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재건을 해야죠. 결국 그에게 남은 카드는 무소속 출마인데 지역적 기반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또한 쉽지 않은 길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AI칩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세계 1위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처음 제쳤는데요. AI 산업의 급성장이 반도체 업체들에게 극히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 덕분인데 올해도 두 업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333조 6천억 원, SK하이닉스 97조 1,400억 원. 나란히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에서 또 다른 역대급 기록을 내놨습니다.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47조 2천억 원으로 43조 원대인 삼성전자를 처음 제쳤습니다. 반도체만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을 전부 합친 삼성전자를 이긴 겁니다. 매출은 3분의 1이지만 이익은 더 남기는 알짜 장사를 한 건데 4분기 영업이익률은 58%까지 치솟았습니다. 100원을 팔면 58원을 남긴 겁니다. AI 산업의 급성장이 반도체 업체에게 극도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덕분입니다. AI 칩의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많이 찍어내느라 생산을 줄였던 PC와 모바일용 범용 D램 가격까지 덩달아 올랐습니다. 올해도 이런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전망인데 특히 HBM은 우리 업체들끼리 결승전을 치릅니다. 점유율 절반을 넘는 절대 강자 SK하이닉스는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할 거라는 자신감을, 2인자 삼성전자는 HBM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며 추격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이 계속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이제 HBM4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매출이 더 높아지겠죠. 둘 다 같이 늘어가는. 역대급 실적을 낸 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도 크게 한턱 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10조 원 가까운 배당에다 1조 3천억 원 특별 배당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조 원을 늘린 2조 1천억 원을 배당하는 동시에 12조 원대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1월 2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